꾸준하면 모든 것이 스테디 84입니다. 주식은 갬성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이성으로 하시는 겁니다. 주식 강연회 및 주식 전문가의 강연을 가도 주식으로 돈을 못 버는 이유, 그러니까 유명한 주식 강연회,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고 방송을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로 돈을 못 버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가 왔을 때 이 존니 선생님이 엄청 핫했습니다. 주식은 파는 것이 아니에요. 주식은 사서 모으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개미들의 선봉에 앞서서 전봉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개미 동학 농민운동을 이끌었던 분입니다. 존니, 당신 왜 커피 마셔요? 커피 마시지 마세요. 자녀들 사교육 시키지 마세요. 집 사지 마세요. 하면서 열심히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리고 열심히 주식의 씨드를 모으면서 주식은 사고팔고가 아니고 주식은 내가 기업과 동행한다는 말로써 가치 투자를 전파하셨던 분이십니다. 저는 이분의 투자법 존경하고 존중하고 저도 워렌 버핏 같은 그런 기업과 동행한다. 혹은 장기 투자한다는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다만 장기 투자라는 거 그 기업의 가치와 지금 주가를 비교해서 향후 주가가 이만큼 오를 것 같다는 예상을 하고요. 가치를 대입해서 싸다 싶으면 향후 내가 10년, 20년 미래의 가치도 분석을 해서 싸다 싶으면 성장성이 있다 싶으면 들어가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지금 주가가 향후에 보다 더 많이 올랐다 아니면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고 싶으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감기에 그리고 이제 대중심리에 미쳐가지고 에코프로 10만원 그리고 엔비디아 974달러,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1200달러, 테슬라 1200달러 들어갑니다. 물론 엔비디아가 향후 20년, 30년 뒤에 지금보다 더 클 것 같다. 그래서 970달러면 지금 싸다. 20, 30년 뒤에 비교하면 싸다라고 생각하면 들어간 게 맞지만 대부분은 솔직히 말하면 급등주에 눈가리가 뒤집혀져서 들어가는 것이죠. 그는 장기 투자가 가치 투자가 아닙니다. 그냥 물렸으니까 그냥 본전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렇게 생각이 무슨 장기 투자입니까? 어쨌든 저는 이 존니 선생님의 이 투자법에 대해서 존경하고 존중하고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가치가 쌀 때 들어가서 비쌀 때 판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이분이 항상 하는 말이 커피 마시지 말고 자녀들 사교육 시키지 말고 뭐 차 사지 말고 집 사지 마라 등등등 하지 마라. 그러니까 소비를 줄이고 되도록이면은 그 돈으로 주식 투자해서 노후를 안락하게 보내라 뭐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피 먹는 존니가 괜히 미웠던 아주머니가 여행을 해봤는데 존니가 커피를 마신다는 거예요. 왜 너는 커피 마셔? 라고 하죠. 그래서 미행까지 당했다고 합니다.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데 메신저만 봤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 이분도 욕을 먹어야 되는 건 아니죠. 이분도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이라고 하면서 무소유를 가르쳤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면 잠깐 눈을 감고 명상에 빠져서 나중에 몇 분 뒤에 하늘을 봐라.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질 거더라고 라면서 얘기를 하지만 본인은 엄청 큰 건물에 살고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영상, 음원을 만들고 그러니까 사업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차를 포르쉐를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한테는 무소유라고 외치면서 자기한테는 풀소유를 하죠. 그럼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로 나는 메시지를 말한 거야. 그러니까 근데 왜 메신저만 보냐? 이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강방천이란 분입니다. 강방천이란 분도 이제 2020년부터 해갖고 이분이 그 국가부도라는 영화 아시죠? 거기서 유아인 실전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한 말이 소비자가 지갑을 벌릴 수 있는 그런 회사에 투자하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자기가 이 유명한 시계 콘스탄틴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했고 조세호도 이 시계를 좋아한다라고 했죠. 네, 콘스탄틴 시계죠. 네. 이분들 말 맞다나 기업과 동행한다고 봤을 때 이분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분들은 제도권에 있는 분들입니다. 옛날에 메리츠 자산운용 대표이사를 했고 그리고 에세플러스 자산운용 회장까지 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 특징은 제도권에서 금융회사 오너기 때문에 CEO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금융권에 들어와서 자기들이 만든 상품, 펀드를 가입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주식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자기들 몸값이 더 오르고 연봉이 더 오릅니다. 즉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의 메리츠 자산운용이 만든 펀드에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에세플러스 자산운용에서 만든 펀드를 가입을 하면 이 사람들의 가치가 더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어려운 용어를 얘기할 거예요. 뭐 PR이나 PBR이라든지 뭐 풀옵션, 콜옵션부터 해가지고 온갖 재무제표부터 해 어려운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오고 이 사람들 말을 안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쉬운 이야기부터 하는 거고 기업과 동행해라. 소비자가 지갑을 많이 배출하는 그런 기업에 투자해라. 내가 소비자 겸 주주인 그런 회사를 투자를 해라. 그리고 주식은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투자를 하는 것이다 라면서 그렇게 쉬운 얘기를 하고요. 어떻게 보면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입장에서 쉽게 와닿는 부분이죠. 하지만 이런 이야기를 주식이
폭락을 해버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주식이란 건 그렇게 호락한 게 아닙니다. 내가 나이키라는 회사를 샀습니다. 그런데 주가가 왕창 떨어집니다. 50% 반토막이 나버리면요. 내가 스타벅스란 주식을 샀는데 반토막이 나버리면요. 물론 저는 이렇게 반토막이 나도 회사의 가치를 비교해서 추후에 나이키가 오르갔다, 스타벅스 오르갔다 하면 물타기 하는 게 맞고 기업과 동행한다라는 그 부분도 맞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주식이라는 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몸을 만들기 위해서 김종국의 유튜버나 유명한 김강민 보디빌더 유튜브를 본다고 해서 몸이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내가 그날 하기 싫지만 하체 운동을 해야 되고 식이요법을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요, 귀로 듣는 부분은 감성인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행하는 부분은 이성이 갖냐 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고 김종국이나 김강민 혹은 유명한 헬스 유튜버들의 영상을 많이 보더라도 내가 직접 운동을 안 하면, 내가 식이요법 관리를 안 하면 몸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이런 분들의 이런 강의라든가 TV를 많이 본다 내가 주식을 그냥 방치하거나 그냥 사놓고 놔두거나 그냥 아무 때나 들어가거나 한다고 돈이 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존니 선생님 말 듣고 돈을 벌었어라면 그거는 그 타이밍에 운 좋게 내가 싸게 들어가서 시기가 좋을 때 들어간 거기 때문에 내가 운이 좋다고 생각해야지 존니 선생님이나 아니면 내가 잘해서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운 좋게 엔비디아 $200 들어갔는데 그게 $970 됐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내가 $200 들어갔는데 운 좋게 $1200 됐다. 하지만 그게 테슬라처럼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주식은요, 대응이고 예측의 범위지 내가 어떤 확신에 차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10년 뒤에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지금 출근하다가 내가 오늘 사고가 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사람 인생이고, 그렇다면 주식회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향후 50년 전의 회사랑 지금 50년 뒤의 회사랑 시가총액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시가총액 순위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 아무리 본다 해가지고 내가 주식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회전율이 엄청 높습니다. 2020년 때 코로나 때 회전율이 300%, 400%까지 올랐어요. 왜 그러냐면 빨리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영상들 보면 나도 주식으로 대박 나겠지. 왜? 존니도 옛날에 펀드로 엄청 돈을 많이 벌었던 분이고 강반총도 IF 때 엄청 돈을 많이 벌었던 분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말하는 부분을 듣고 투자를 행한다면 나도 저 사람처럼 부자가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이 사람들은 기업의 오너들이기 때문에 나도 저렇게 투자하면 CEO들처럼 큰 돈을 벌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 아주 쉽게 사람들이 투자할 수 있게끔 그 분야에 들어올 수 있게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부들이나 학생들, 사회초년생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식을 투자해보면 이게 호락호락하지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어 노가다 기술을 배운다 칩시다. 내가 어떤 건축직 기술을 배워요. 내가 조적이라든지 목수라든지 타일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인테리어 등등 기술을 배운다 칩시다. 그게 인강으로 듣고 학원을 다니는 거랑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현장에 투입되는 거랑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인강을 듣고 어떤 학원에서 배운다 치더라도 실질적으로 투입되면 나는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10년차, 20년차, 30년차 그 사람들의 품질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 만큼 일을 나한테 주지 않습니다. 왜? 품질이 엉망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막 들을 때는 TV라든지 아니면 강연을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투자를 해보면 그렇게 좋은 성과가 안 나올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핫할 때가 언제냐면 2020년 코로나 때잖아요. 항상 재테크 붐이 불고 TV에서도 이런 분들이 나오고 너도 나도 주식 이야기를 하고 옆에서 주식으로 인증하고 수익 인증하고 언론에서 주식으로 빵빵 터뜨리고 유튜브에서 주식에 대해서 얘기하던 때입니다. 근데 지금은 강방천에 존니 돼서 2020년 때 비해서 얘기를 많이 하나요? 많이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이분들도 제도권 안에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들한테 쉽게 주식에 대해서 다가오게 만들게 하는 거고, 그렇다면 회사가 만든 펀드를 홍보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또 이 사람들은 책도 내잖아요. 그러면 제가 누누이 얘기 드립니다. 이 주식이란 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기간에 부자가 되려고 하기 때문에 큰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존니나 강방천 어떻게 했습니까? 이분들은 책도 내고 강연도 나오고 지금은 아니지만 어떤 데서 오너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봐봐요. 오너였을 때는 CEO였을 때는 근로소득을 벌죠. 그리고 방송을 나오면 방송소득을 벌입니다. 내가 임대를 하면 월 소득을 또 벌 수도 있는 거고요. 책을 내니까 책 인쇄비도 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주식도 좋지만 어머님들, 자녀들에게 소비 습관과 함께 머니 파이프라인을 다각화시켜서 내가 잘 때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라. 그러면 미국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뭐 배당금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추후에 너희들이 좋은 회사에 취직한 다음에 아파트를 사가지고 그걸 월세를 준다든지 아니면 상가를 임대를 놓는다. 그러면 임대소득이 들어올, 첫 번째 임대소득이 들어올 것이고 내가 회사를 다니면 근로소득이 들어올 거야. 그리고 내가 주식을 하면 시세 차익뿐만 아니라 배당소득을 노릴 수 있어. 그리고 너희들이 예적금을 하면 은행 이자를 또 받을 수 있네. 등등등 이런
이야기를 할 거고, 또 내가 예를 들어 유튜버를 좋아하면 유튜브를 하면 유튜버 또 구독 수익이 들어올 거야. 그리고 내가 블로그나 글을 쓴다면 또 블로그에서 애드 포스팅이 들어오겠지. 오히려 저는 강방천이나 존니 선생님이 머니 파이프라인을 다각한 방법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게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머니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하라고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아주 작은 돈이지만 주식이란 건 꾸준하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 경기가 안 좋게 되면 회사에서 실직을 당할 수도 있고 그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머니 파이프라인이 한 개였던 근로소득이 막혀버리면 이 머니 파이프라인이 예를 들어서 내 혈관을 봅시다. 내 혈관이 뭐 예를 들어 5개. 근데 5개가 이렇게 원활하게 돌다가 어느 하나가 막혀도 4개가 돌기 때문에 뭐 뇌혈관이나 심혈관이 안 걸린다 칩시다. 근데 내 피가, 심장으로 가는 피가, 그리고 혈관으로 가는 피가 1개야. 그럼 막혔어, 끊어졌어, 잘라졌어, 없어졌어. 그러면 결국에 나는 심장마비나 뇌혈관으로 터져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다는 거. 슈카도 보세요. 내가 주식 잘하는 법 알려줄까 하니까 민경훈이가 야 너도 깨졌는데 누구한테? 그래서 반박 불가다. 그래서 주식 투자라는 건 저는 진짜 불특정 다수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이런 똑똑한 사람들, 서울대를 나왔던 사람들이나 제도권에 있는 사람들도 함부로 맞출 수 없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한테 보여주기 문화가 강하단 말이에요. 차주에 동의 없이 자기 차인처 온갖 허세 부리는 영앤 리치 인스타 허세충들. 그러니까 인스타 허세충들도 많고, 이렇게 남의 사진 도용해갖고 인스타에 허세충 보여주기식이 강하고, 그리고 빨리 내가 돈 벌고 싶어 하고, 회전율도 높은 나라고, 또 지구상에서 200여 개 나라 중에 주식 보유기간이 내가 알기로는 세 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예요. 그만큼 단기로 많이 투자를 하는 나라 입장에서 무슨 장기로 2, 30년을 본다라고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존니 선생님의 투자 방식은 저는 미국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한국은 영 아니다 생각이 드는데, 왜 이분이 한국 주식에 좋다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분은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제도권에 있던 사람들이죠. 그러면 당연히 회사에서 높은 급여를 주면서 이 사람을 CEO로 앉혀놨겠습니까? 대표로 앉혀놨겠습니까? 뭐냐? 열심히 활동을 해서 메리츠 자산 운용을 부각시켜서 메리츠 자산 운용에서 만든 팔으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방송에도 나오고 해가지고 주식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고, 사람들이 주식에 대해서 거리낌을 안 가지고 주식은 도박이 아니고 주식은 투자라는 개념을 일깨워줘서, 그리고 쉬운 용어로 말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끔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이런 유튜브나 영상을 보더라도 주식 투자가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헬스만 본다 해갖고 몸이 좋아집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헬스장 가갖고 하체 운동 하기 싫은데 나는 그냥 팔 운동만 하고 싶은데 좋아하는 거 말고 싫어하는 하체 운동도 조지고 매일매일 지겹게, 그리고 식이요법 하면서 해야 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런 강의를 듣는데 갖고 내가 주식 잘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식은 철저하게 경험과 원칙이 투영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면 내가 주식 투자하면서 힘든 거를 이분들 말을 들으면서 그냥 힐링한다는 용도지 100% 맹신을 하지 말고 참조만 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본다고 여러분들 주식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존니 선생님 말 듣고 강의 듣고 하는데 왜 주식에 돈을 벌지 못할까요? 하는데, 주식이란 호락호락하지가 않죠. 소비를 줄이고요. 그 돈으로 주식 물타기 해라. 내가 주식 분석해서 들어가도 내가 물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물타기 해라 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부분도 동의를 합니다만,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